안녕하세요. 엘스비어 기혜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연구 성과 솔루션 사이발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발은 스코퍼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스코퍼스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 드려야 됩니다. 네, 스코퍼스는 국제 연구 문헌 기반의 서지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전 세계 7천여 개 이상의 학술 출판사가 있는데요. 이 출판사들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그리고 연구 서적, 컨퍼런스 시리즈 등이 스코퍼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약 9,600만 건 이상의 연구 문헌들이 스코퍼스에 색인이 되어 있고요. 문헌을 작성한 연구자, 저자들의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 기관의 프로파일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어서 스코퍼스는 연구 문헌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저자 정보, 연구 기관의 정보 데이터들이 통합되어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사이발은 이러한 스코퍼스의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코퍼스의 데이터 중에 1996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문헌 기반으로 사이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주 새롭게 등록되는 스코퍼스의 데이터들이 사이발의 주 단위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퍼스에 색인되어 있는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문헌이 수록되어 있는 수록 정보가 상세하게 데이터로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연구 문헌 제목, 그리고 그 연구 문헌들이 수록되어 있는 출처 정보가 상세하게 색인이 되어 있고요.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 정보, 그리고 저자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의 정보가 스코퍼스에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논문이 스코퍼스 논문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 그 인용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텐데요. 5번에 보시면 해당 논문이 스코퍼스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 인용의 총 횟수가 확인이 되고요. 자세히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해당 논문의 성과가 얼마나 우수한지 상대적 피인용 지수인 FWCI의 그 수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용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해당 연구 논문이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스코퍼스 안에서 얼마나 많이 열람되었는지 뷰 카운터 그 수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가 수행이 되면서 지원받은 펀딩 정보의 상세 내용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연구 문헌의 참고 문헌, 그리고 이 논문을 인용해서 쓰여진 인용 논문들까지 스코퍼스에서 확인이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코퍼스가 만들어져서 사이발이 만들어져서 사이발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코퍼스의 주제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코퍼스의 주제 분류 기준은 ASJC라고 하는 주제 분류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퍼스의 학술지 혹은 전개 가능물이 등재가 될 때 어떤 분야의 학술지인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주제 분야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학술지가 2개 이상의 주제 분류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발 소개 및 확인하실 수 있는 연구 성과, 지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발은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전 세계 230여 개국 이상의 24,000여 개 이상의 연구기관과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이제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실 수가 있고, 약 30여 개 이상의 연구 성과 지표를 통해서 성과 분석
혹은 비교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연구 협력 기관을 개발하고 연구자 탐색을 하실 수가 있어서 좀 더 그 좋은 연구 성과를 위한 연구 협력 개발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연구 주제, 키워드, 전 세계 동향 분석, 우수 연구 국가 기관 연구자 등 탐색을 하실 수가 있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상세한 동향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를 홍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발에서 분석하실 수 있는 분석 단위, 사이발에서는 엔티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석하실 수 있는 분석 단위가 약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관 단위로 분석하실 수 있고 연구자 혹은 다수의 연구자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용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논문의 목록을 별도의 세트로 구성을 해서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국가 그리고 월드 그리고 국가 몇몇 국가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국가 단위의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토픽 혹은 토픽 클러스터로 분석하실 수가 있고 이용자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팅을 해서 또 동향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퍼스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 혹은 정기 간행물들의 그 어떤 동향을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픽 그리고 토픽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발에서는 그 특정 연구 주제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논문들을 집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약 94,000여 개의 국제적 연구 토픽으로 사이발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발 토픽은 성장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하나의 토픽에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스코퍼스 안에서 직접적인 인용 링크를 분석을 해서 스코퍼스 등재된 논문, 특히 19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논문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픽 분류를 하였고요. 주제가 비슷한 토픽들을 다시 클러스터링하여서 약 1,500여 개의 토픽 클러스터로 대분류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토픽은 프로미넌스라는 그 수치가 자동 계산이 되고요. 그 프로미넌스 순으로 순위가 책정이 됩니다. 프로미넌스라는 것은 모멘텀을 의미를 하고요. 더 프로미넌스가 높다는 것은 해당 연구 토픽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가장 최근에 인용이 많이 되고 열람되고 하는 등의 좀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는 유망한 연구 토픽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망한 연구일수록 연구 자금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이발 안에서 그 프로미넌스가 높은 유망한 연구 토픽을 확인하고 그 해당 연구 토픽에 많이 이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여러 국가나 기관 연구자들을 확인하시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7가지의 엔티티 중에 3가지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엔티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자 그룹입니다. 다수의 연구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생성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그 연구자의 스코퍼스 저자 아이디를 가지고 그룹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대학에서 학과별 혹은 단과대별로 그룹 단위로 뭔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연구자 그룹을 생성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퍼블리케이션 세트입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논문의 어떤 집합을 그 논문의 고유한 인식 번호인 DOI나 EID와 같은 번호를 가지고 퍼블리케이션 세트를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연구자가 혹은 그 이용자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연구 키워드로 조합을 하시다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발 토픽과 같은 것들로 조합을 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직접 설정하시고 여러 가지 동향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발에서 성과 분석 혹은 비교 분석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약 30여 개 이상의 평가 지표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연구 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칼라리 아웃풋이라고 해서 스코퍼스 상에
얼마나 많은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지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구 영향력 부분을 분석하시기 위해서 그 인용 기반의 다양한 매트릭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용 총 횟수, 사이테이션 카운트, 그리고 논문 편당 평균 인용 횟수인 CPP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H 인덱스, 그리고 가장 최근 5년 동안의 발표된 논문과 인용으로 산출한 H5 인덱스를 스코퍼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p 인용 지수인 필드 웨이티드 사이테이션 임팩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FWCI는 해당 연구 분야, 논문 타입, 발표 연도에 따른 전 세계 평균 대비 피인용 비율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 평균은 1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FWCI가 1.2라고 보여진다면 전 세계 평균 대비 약 20%더 많이 인용이 된 성과를 보이는 그런 논문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논문인지를 아웃풋 인 탑 사이테이션 퍼센타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위권에 있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퍼블리케이션 인 탑 저널 퍼센타일의 그 평가 지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얼마나 공동 연구를 많이 하는지, 그 공동 연구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서 연구 영향력, 연구 성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동 연구 부분에서 국제적인 연구 협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콜라보레이션 이펙트도 더불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용뿐만이 아니라 최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 인용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최신 논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미리 아실 수가 있는데 뷰 퍼 퍼블리케이션과 같은 지표로 스코포스 안에서 얼마나 많이 열람되고 있는지를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관심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는 동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예, 보다 좀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실 때 해당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사이발 그리고 사이발에 기반이 되는 스코퍼스 데이터의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